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이제는 확률과 확률 분포 제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확률의 기본 개념 그리고 결합 확률이라는 것까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확률 그러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확률을 설명하고요.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복잡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구하는 어떤 복잡한 문제들, 그거는 다 떨쳐버리시고요. 간단한 확률 개념만 가지고 통계학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확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확률, probability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낸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확률 이런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낸 값을 그 값을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가 올 확률, 무슨 성공할 확률, 어디 도착할 확률, 많이 팔릴 확률 등등 그런 확률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120%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200%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 언어 구사에서 과장법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200% 확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마이너스 100%야 무슨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의 어떤 습관, 관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확률은 표본 공간이라는 거 위에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 표본 공간이 뭔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 이런 거를 이제 시행, 트라이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날 모든 경우들의 집합, 모든 경우들을 모아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공간하고 우리가 전에 들었던 모집단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모집단은 뭐였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자료, 여기도 모든 경우들의 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하고 모집단하고 좀 유사하네, 비슷비슷하네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질 경우 표본 공간,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 뭡니까? 앞면, 뒷면. 이거 헤드에 H 딴 거고, 테일, 뒷면을 보통 테일에 T를 따서 HT 그렇게 표본 공간을 표시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경우 표본 공간 쉽죠? 1, 2, 6. 1에서 6번 눈금까지 6가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입니다. 그냥 S1, S2, S6라고 여기 표시했는데 이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이 예와 간단한 예와 좀 다르게 20대 남자들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한 표본 공간 생각할 수 있죠. 한 달 생활비라는 거는 플러스 값이니까 표본 공간을 플러스 값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거와 관련 지어서 그냥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확률에 대한 이론적 정의라고 할까요? 정의는 어떻게 되나? 확률은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되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함수로서 P로 나타내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한다. 표본 공간 내에 일어날 모든 경우들의 집합이요, 표본 공간 내의 임의 집합, 표본 공간의 일부인 어떤 것에 대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P값은. 그리고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P값은, 확률값은 1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점점점점 하고 무시해 버렸어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여서, 복잡한 이야기, 확률에 대해서 더군다나 복잡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는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확률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 이론, 통계학의 원리를 지금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 가급적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확률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정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의 이 확률이라는 의미나 사실 같은 거죠. 그렇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함수. 조금 아까 이제 확률은 뭐 함수로서 어쩌고 그랬기 때문에 함수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함수라는 거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보내주는 관계. 보내주는 거를 이제 매핑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함수죠. 함수의 관계. 예. 어느 이쪽 보내주는 쪽에서 한 값으로 가야지 두 개 값으로 가면은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뭐 거기까지도 뭐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x. 그래서 fx, ex라고 해보면 x축에 있는 값을 전부 다 2를 곱해서 1이 보내라 하는 게 함수예요. 그렇죠? 예.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함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함수 펑션을 따서 f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 이제 이 확률 쪽에서도 뭐 함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동전을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ht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h에 대한 확률 p 값은 0.5고 t 뒷면에 대한 확률 값도 0.5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p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0.5로 가는 거고 0.5 t도 p라는 함수로 이렇게 여기 0.5의 값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관계다. 그런데 이건 너무 사실은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뭐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주사위 던질 경우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야. 1이 나올 확률에서 6이 나올 확률. 전부 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P를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이쪽으로 6분의 1 값으로 간다 이거. 6분의 1. 2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값으로 3도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로 그 P 값이 함수 값이 6분의 1이다 라는 개념이 기본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A를 부분집합이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A. 5 이상일 경우 그러면 확률 값은 P 값은 얼마입니까? 6개 중에 2개 6분의 2. 짝수다라고 하면 PA는 짝수 2, 4, 6 3개이므로 6분의 3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전부 다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 값은 1이다라는 그 조건만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20대 남자들의 월생활비 양수인데 양수 표본 공간은 양수 A를 부분집합 A를 100만 원 이하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확률은 얼마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차차차차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예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결합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 확률은 조금 복잡한 건데요. joint probability. 두 가지 이상의 시행에 대한 확률을 결합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겠죠? 한 가지의 어떤 실험이나 일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할 때의 확률은 결합 확률이라고 별도로 나누어 부르게 된다. 우리 세 가지 이상을 이야기하면 복잡하고요. 이렇게 뭐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으니까 두 개만을 경우 두 가지만의 시행에 대해서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2번 던졌을 경우 표본 공간 2번 던졌어요. 표본 공간 첫 번째 던졌을 때 S1이라고 해요. HT야. 그렇죠?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을 S2라고 그러면 그것도 ST야. 그래서 두 개 던졌을 경우에 표본 공간은 S1, S2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HH, HT, TH, TT 이런 네 가지의 모든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사위를 2번 던졌을 경우 표본 공간 2번 던진대요. 네. S1은 첫 번째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 S2는 두 번째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
그러니까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졌을 때 표본 공간 S는 11, 12, 13 이렇게 해서 61, 62, 66까지 36가지 경우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도 간단한 예입니다.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 동전과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 동전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HT,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 표본 공간은 S2, 1, 2, 3, 4, 5, 6 그렇게 되는 거고, 예. 동전과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의 표본 공간은 HT, 1, 2, 3, 4, 5, 6 해서 H1, H2, H6, T1, T2, T6 해서 12개의 표본점으로 구성되는 표본 공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4번, 5번도 또 조금 지금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키 X라고 그러고요. 몸무게 Y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의 표본 공간, 키와 몸무게의 표본 공간. 어느 한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전부 잰 겁니다. 그래서 X, Y라는 뭐라 그럴까요? 짝으로 된 자료. 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얻게 될 거고, X는 양수, Y도 양수, 키나 몸무게를 전부 0보다 큰가, 이 정도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수입과 30대 직장인 수입액과 지출액도 뭐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합 확률이라는 것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 공간에 대한 간단한 예들을 들어봤던 겁니다. 자, 결합 확률을 정의하면 약간 복잡하지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약간 복잡한 것과 어려운 거는 뭐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두 가지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 두 가지 시행,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되는 함수로서 P,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닷닷이 된 거예요. P로 나타내며 다음을 만족해야 된다. 결합 확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행 S1의 부분집합 A와 두 번째 시행 표본 공간 S2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앞에서 봤던 그 조건하고 똑같죠. 하여튼 확률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전체 표본 공간 S에 대한 확률값은 1이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 확률 정의했을 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현 방법만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일치합니다.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확률 정의했던 거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이상하거나 어려운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질 경우 표본 공간 S는 HH, HT, TH, TT 조금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본점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이고요. A를 앞면, B를 뒷면이라고 할 때 PAB에 대한 확률, 이건 뭐 당연하죠. H, T에 대한 확률이니까 4분의 1. 그렇죠? 예.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앞에서 봤습니다. 11에서 66까지 36개. 36개의 표본 공간. 자, A가 짝수일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 B를 두 번째 던졌을 때 3 이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요것과 좀 연결해서 A와 B 이 이야기는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PAB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얼마일까?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니까 이 경우 전부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죠. 이 경우도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고, 6으로 나가는 것도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B는 그러면서 3 이상이 돼. 3 이상. 예? 3 이상. 이것들 전부 다 몇 개입니까? 12개. 그래서 36개에서 12개,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것보다 이제 좀 복잡한 예인데요. A 회사와 B 회사가 있어요. 근데 각 회사들마다 결근자의 수가 있죠. 그래서 A 회사는 결근자의 수가 0, 1, 2. B 회사는 0, 1, 2, 3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결합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00, 두 회사 전부 다 결근자가 없는 경우 5%, 0.05. A 회사 0명 0이고 B 회사가 1명일 경우 0.05. 0, 2명, 2명일 때 0.1. A 회사에는 결근한 사람이 없는데 B 회사에 3명이 있을 확률은 0이에요. 그죠? 0이야. 이쪽은 좀 0입니다. 이것들 다 합하면 뭡니까? 다 합하면 당연히 1.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 두 번째 조건식이라고 할까? 모든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1이니까 1. 요것들을 전부 다 합하면 1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여기서 뭐 노테이션이 그 표현이 여기에 A와 B 이런 거를 써놨는데 또 A 회사, B 회사가 나오니까 좀 중복된 것 같아서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임의의 A라고 안 그렇고 임의의 뭐 M과 두 번째 시행 표본 공간 S2의 임의의 N 위에 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그 책 교재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A, B, 알파벳 A, B 순서대로 이렇게 쓰기 마련이니까요. 노테이션으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래도 기분 나쁘거나 잘 안 되는 분은 이거 기억회사, 니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A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보죠. C를 A 회사에 1명 이상 결근하고 A 회사에 1명 이상 결근해. 그러면 1명 이상이니까 이쪽입니다. 1명이나 2명. 그렇죠? 이쪽 1명이나 2명. 이쪽입니다. 결근했다. B 회사에 2명 이상 결근했어. B 회사는 2명 이상 결근해. 2명이나 3명. 이쪽이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렇게 되네요. 이쪽. 그럴 경우 D를 그렇게 부분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C, D에 대한 결합 확률은 얼마일까? 입니다. 얼마겠습니까? A 회사 1명 이상, B 회사 2명 이상. 그러니까 이쪽 이 부분이겠죠? 0.25, 0.1, 0.1, 0.05 그래서 0.5로 그 확률 값은 계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합 확률이고요. 결합 확률에서 한계 확률, 뭐 조건 확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